안녕하세요.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네, 오늘은 2018년도 2월 13일, 화요일입니다. 네,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시기를 바라고요. 이제 연휴 이틀 남았잖아요. 그래서 남은 시간 열심히 또 일하면서 시간을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어제 새롭게 시작한 이제 스티븐 니슨의 캔들 차트 투자 기법. 캔들 차트 투자 기법. 글씨가 좀 엉망이네요. 죄송합니다. 캔들 차트 투자 기법 도서를 좀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캔들 차트를 공부하기 좀 앞서서 캔들이 어떻게 만들어져 왔는지 역사를 아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은 이제 이 일본의 기술적 분석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보도록 할게요. 이제 과거의 가격을 이용해서 미래의 가격 변동을 예측한 일본인으로 최초이자 가장 유명한 사람은 혼마 무네이사입니다. 한번 써드릴게요. 네, 혼마 문해이사입니다. 그는 1700년대에 쌀 시장에서 거래를 통한 엄청난 부를 축적을 했습니다. 하지만 혼마를 얘기하기 전에 우선 혼마가 이렇게 활약할 수 있었던 경제적 배경에 대해서 한번 개괄적으로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그 기간은 대략적으로 한번 보면은 한 1500년대 이제 말부터 한 1700년대 중반까지라고 하는데요. 이 시기에 일본은 60개의 지역이 하나의 국가로 통합이 되면서 상업이 꽃을 피웠다고 하는데요. 이 1500년대서부터 1600년까지는 일본은 이제 끊임없이 전쟁에 좀 시달렸습니다. 어떤 다이묘라고 하는 중세 봉건 영주들은 이웃의 영토를 빼앗기 위해서 서로 계속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이 100년의 기간을 이제 전국시대라고 하잖아요. 이때는 무질서와 혼란의 시대였다라고 하고 1600년대에는 이 초에 이르러서 세 명의 장수, 그러니까 뭐 오다 노부나가, 그다음에 뭐 도요토미 히데요시,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40년에 걸쳐서 일본을 통일합니다. 뭐 우리나라에게는 좀 그닥 반갑지는 않은 이름이네요. 그래서 일단은 책의 내용이니까 계속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세 명의 장수는 모두 일본 통일에 공헌은 했지만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마침내 쇼군이 됐고 그의 가문은 1615년부터 1867년까지 일본을 통치했습니다. 이 시기를 도쿠가와 막부 시대라고 하네요. 수세기 동안 일본을 지배한 군사적 상황들은 캔들 차트 용어에도 스며들어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거래에는 이 전쟁에서 이기는 데 필요한 많은 기술들이 똑같이 됩니다. 이러한 기술에는 전략, 뭐 심리, 전쟁, 전략적 후퇴, 그리고 물론 운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이 책의 곳곳에서 전쟁을 연상시키는 캔들 차트 용어들을 만난다고 해도 놀랄 일이 아닐 것이다 라고 합니다. 뭐 아침 공격, 뭐 야간 공격, 적산병, 뭐 반격형, 뭐 이런 이름 등들이 뭐 이거 말고도 또 등등이 있죠. 이 도쿠가와 이 막부가 추진한 어떤 중앙 집권화된 이 중세 봉건제에 의해서 상대적인 안정이 좀 찾아들면서 새로운 기회들이 많이 찾아왔습니다. 어떤 농업 경제가 성장하고 더욱 중요한 것으로는 상업이 확대되고 손쉽게 되었습니다. 17세기에는 전국적 이 규모의 시장이 좀 커지면서 지역적이고 고립됐던 시장 시스템을 대신하게 된 거거든요. 중앙 집중화된 시장이라는 개념은 일본에서 기술적 분석이 발달하는 일에 간접적인 영향력을 미쳤다라고 합니다. 또 일본은 오사카가 바다에서 좀 가까웠기 때문에 물자를 집하하고 각지로 수송하는 어떤 국가적 항구로 만들었고요. 오사카는 일본에서 가장 제일 큰 상업과 어떤 금융의 도시로 발전을 했습니다. 오사카의 엄청난 부와 거대한 창고들 덕분에 오사카는 일본의 부엌이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는데요.
이 당시에는 많은 것들이 좀 발전을 하면서 이 요도야라는 사람이 쌀을 운송하고 배분하고 어떤 쌀의 가격을 정하는 일을 하면서 비범한 능력을 발휘했다라고 하는데요. 그가 사는 집의 앞들은 매우 중요한 장소가 됐고 거기에서는 이 최초의 쌀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요도야 집의 이 앞들에서 시작해서 커져간 쌀 시장은 1600년대 이 말 오사카에서 도지마 쌀 거래소가 만들어지면서 아예 제도화가 돼버린 거거든요. 이 거래소에서 상인들은 쌀의 등급을 정하고 가격을 흥정했죠. 1710년까지 거래소에서는 현물 쌀이 직접 거래가 되었는데요. 1710년 이후에는 창고 영수증을 발급을 해서 유통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이 창고 영수증은 그때 당시로는 이제 쌀 증권이라고 불렸는데요. 이 쌀 증권은 어떤 역사상 최초로 거래된 선물 계약이었다라고 하네요. 당시 쌀을 거래하는 중개인만 해도 1300명이 넘었고, 당시에는 어떤 표준 통화가 좀 없었기 때문에 쌀은 실질적인 교환과 거래 수단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 거래의 신 이 혼마 문에이사가 등장을 한 건데요. 이 혼마 문에이사는 엄청난 거부였는데 당시에는 이런 말까지도 있었다고 합니다. 나는 혼마가 되지는 못할 테지만 뭐 지방 영주 정도는 되어볼 생각이다. 그러니까 그만큼 혼마 문에이사가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었다. 쉽게 저 사람처럼 되는 게 쉽지 않은 일이었다라는 걸 좀 보여주는 말인 것 같고요. 이 혼마는 1750년에 가문의 이 사업을 맡게 되면서부터 사카다라는 항구의 이 도시의 쌀 거래소에서 거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카다는 쌀의 어떤 집화, 배송 지역이었는데요. 혼마가 사카다 출신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일본식 캔들 차트에 관한 글에서 종종 어떤 사카다 전법, 뭐 사카다 기법, 뭐 이라는 말을 좀 많이 듣게 될 것입니다. 이는 혼마의 거래 법칙을 말하는 것이죠.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자 혼마는 가족의 재산을 관리하는 책임을 맡았는데 사실 그는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보통은 큰 아들이 이런 권한을 물려받지만 아마도 시장을 보는 그의 능력이 이 뛰어난 안목 덕분이었을 것이다 라고 말이 전해지는데요. 그는 이제 집안의 돈을 가지고 일본에서 가장 큰 쌀 거래소, 즉 오사카의 도지마 쌀 거래소로 갔고요. 거기서 이제 쌀 선물 거래를 시작을 했습니다. 혼마는 투자자의 심리에 대해 파악하기 위해서 이 요도야의 집 앞들에서 쌀 거래가 이루어질 때로 거슬러 올라가 전 기간에 걸쳐 쌀 가격을 좀 분석했다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혼마 문해이사 이 거래신 혼마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을 좀 덧붙여서 제가 좀 이어서 말씀을 한번 드리면은 이 혼마 문해이사는 기존의 자료를 수집하고 스스로 거래에 참여하면서 이 수집한 자료들을 도표화할 수 있는 방법에 좀 몰두하였습니다. 하루에도 수백 번 변화하는 쌀 가격으로 인한 이 어떤 혼돈 속에서 고민하던 젊은 날 식사도 거른 채 연구에 연구를 거듭하였다라고 하는데요. 그가 착안한 것은 일단 이 처음 거래 가격, 그리고 가장 높았던 가격, 가장 낮았던 가격, 그리고 마지막 거래 가격을 적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였고, 이 가격들은 이 가격 변동을 보여주는 가장 적합한 가격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렇게 적는 일만이 해결책이 될 수 없었다라는 점인데요. 이들 가격을 좀 일목요연하게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을 당연히 좀 궁리를 해야만 했죠. 그래서 그는 종이 위에 뭐 각각의 가격들을 적으면서 온갖 방법들을 동원하면서 작업에 열중을 하고 있었고, 어느 순간 좀 갑자기 눈이 침침해서 고개를 들어보니까 등불에 기름이 거의 다 타버린 것을 알았다라고 합니다. 혼마 문에이사는 미리 준비해 놓았던 기름을 꺼내서 심지를 올려 방 안을 밝힌 다음 하던 작업을 계속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순간 어떤 불이 붙어 있는 이 심지의 모양에서 좀 뭐 뒷골이 좀 서늘하게 만드는 무언가를 발견을 했고, 뭐 심지가 타는 모습을 계속 지켜봤다라고 하는데요. 등불은 마치 어떤 하루 동안의 쌀 가격이 변화하는 것처럼 일렁거렸고, 기름이 닿을 때까지 다양한 모습을 연출하고 있었는데요. 그가 찾던 것이 그냥 바로 자기 눈앞에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뭐 등잔밑이 어둡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는 즉시 이제 종이 위에다 뭐 시가와 종가, 최고가, 최저가를 적어놓고 불에 타는 심지 모양의 그것들을 배치해 보았다라고 합니다. 어떤 배치 방법에는 약간의 혼란이 있기는 했으나 곧 훌륭한 가격 도표가 만들어졌고, 오랫동안 그가 고심했던 문제가 풀렸던 그 순간이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까지도 사용되고 있는 캔들 차트의 어떤 탄생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양초의 모양이 똑같아서 뭐 캔들 차트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좀 어떤 역사, 오늘은 이제 캔들 차트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역사적 배경과 알아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봤고요. 당연히 캔들을 배우기 전에 어떻게 캔들이 만들어졌는지 한번 다 같이 좀 알고 가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 내용을 오늘 한번 다뤄봤습니다. 뭐 지루하셨을 수도 있고 좀 재밌을 수도 있는 내용이었던 것 같고요. 내일부터는 이제 조금 더 캔들 모양의 하나하나씩 같이 보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남은 시간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제가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